용문고 수학 과목에 대한 내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목차는요. 이제 용문고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궁금하실 텐데 전반적인 출제 경향들 보면 될 것 같고 주요 문항들 몇 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대비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설명을 보자면 어쨌든 성북 지역에서 제가 교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 고2 개성고 수학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었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때는 많이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었고 해서 좀 많이 어렵게 냈었는데 어쨌든 교사의 역할도 해보면서 또 시험 문항 출제를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왔다. 또 이전에는 제가 다른 메가스터디 학원에 있다가 이제 뭐 교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한 뭐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예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다. 또한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세특이나 이런 것들 사항을 제가 다 직접 기입을 해봤고 아이들 발표하는 거 직접 다 써봤고 어떻게 학생부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임 역할도 다 해봤기 때문에 강점이라 생각하고 다른 모든 학교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많은 학생들의 자료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수행평가에서 세특 발표 있는데 뭐 어때요? 이러면 이제 제가 자료 같은 거 다 갖고 있어서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또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뭐 다른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택 과목은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조금 더 풍성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지금부터 이제 분석할 내신형 학습이잖아요. 분석할 것은 내신형 학습이랑 이제 모의고사형 학습, 즉 수능형 학습을 나눌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내신 등급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1등급은 즉 10% 이내 1, 2등급, 지금으로서는 1, 2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1이라는 숫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등급 후반과 2등급 초반에서는 정말 한 문제로 이제 갈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실수,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급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실 테고 당연히 1이라는 숫자가 오는 압박이 있을 거라서 1등급을 받지 않는다면 좀 학생부에 있어서도 봤을 때 2등급, 3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대학 측에서는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다르게 시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수능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수능 준비를 따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능 측면에서도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저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인데요. 지금은 현재 개념이랑 유형이랑 심화까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반을 지금 제가 맡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학원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자 치면 심화반 맡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 학습을 먼저 하고 당연히 유형서를 완독을 한 다음에 이제 많은 응용 유형의 연습과 심화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요 단계와 요 단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에 8시간 아이들과 함께 투자하면서 기본 유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화 유형 조금씩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더 많은 킬러 문항들과 난도가 좀 높은 문항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시킬 예정이고 저는 이제 보통 아이들 수학 처음에 왔을 때 중학교 수학이랑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코칭을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지를 물론 중학교 때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안 보게끔 교육을 받아와서 보통 이제 걷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걷고 있거든요. 고1 아이들 지금 내신고쟁이를 또 풀고 있는데 내신고쟁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블랙라벨이랑 내신고쟁이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심화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거의 뺏고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문제집을 다 풀고 뭐 오답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무조건 제가 보지 않게 해주고 만약에
따라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딱 A4 용지로 딱 한 줄씩만 보고 딱 덮고 다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한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읽고 이제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좀 기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하셔서 자녀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문고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고는 고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였기도 했고 또 선생님들께서 이제 모의고사랑 학력평가 유형을 많이 집어넣어서 출제하십니다. 근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부 선생님도 중간중간 연도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재작년 2023년이 조금 어려웠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는 아이들한테 뭐 선생님이 처음에 오셨는지 어쨌든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신사고였고 뭐 이번에 보시면 작년에 이제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험 대비가 좀 괜찮았던 게 용문고만 이제 2차 방정식 가지고 집합단원으로 2학기 범위가 들어갔어요. 이번엔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상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교육과정이 어쨌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1년 동안 그 섹션 내에서 다 끝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이번에 중간고사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이 좀 배워와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문제를 보시면요. 보통 이제 용문고는 딱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 2문항 그 다음에 준 킬러 문항 2문항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은 용문고 치고는 평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중 정도가 된다. 제가 듣기로는 제 기억에는 3등급 컷이 한 60점대 중후반 정도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이하게 냈다. 왜냐면 그거보다 더 낫거든요. 제가 이제 개성고 출제했을 때는 평균 43점 정도 해서 많이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울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는 조금 평이하게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항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중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유형서에 있는 문제들이고 이런 것들을 숫자 변형해서 선생님들께서 내신다. 문제 유형은 다 이제 조금은 이제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씩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성고랑 용문고는 교과서가 같았어요. 그래서 신사고였는데 이 신사고에서 가장 좀 유명했던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대표적인 거 딱 변형을 해서 내셨습니다. 이 친구는 틀렸지만 어쨌든 교과서 변형까지 이루어져서 나온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문고 특이하게도 집합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집합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 2 중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만 또 따로 공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얘는 이제 학평 문제를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학평이라기보다는 사설 모의고사 유사한 문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흐름을 타면서 시중 문제집에서 어려운 거 낼 때도 있고 계산을 복잡하게 할 때도 있고 학평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 연도마다의 그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계산력에서 다 많이 밀렸던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항들은 많지만 선생님들께서 따로 변형해서 출제하셨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중 내신 심화서를 변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블랙라벨에서 뭐 3스텝 정도? 뭐 내신 고쟁이에서 3스텝 정도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해서 낸 거고 사실상 지금 보시다시피 다항식 연산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식이 주어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대처한 능력을 길러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용문고 같은 경우에 문제가 24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는 사실상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서술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도마다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평가 방향과 또 비율 이런 것들 조정은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어느 부분에 강점을 둬서 공부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을 세워 나가서 시험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바뀌니까 올해 2025학년도도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이번엔 수능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니 수능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선을 이해독하고 또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 연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50분 내에 24문제를 푼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많이 나오고 이러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100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온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 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순간 실수하는 순간 이제 등급이 좀 갈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이제 강의는 또 아이들이랑 재밌게 하고 있고요. 또 용문고 학생들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고2 얘들은 착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처음 테스트 보자 하면 테스트 보고 제출하고 내고 또 조교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드백하고 또 지금은 현재 하루에 8시간씩 3일 하고 공부하고 있고 또 3시간씩 이틀 하고 있거든요. 수학 공부를. 그래서 반반은 클리닉실을 운영해서 아침에는 수업 듣고 다음에는 4시간 동안 자기가 푼 거 똑같이 복습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름 싫어도 와가지고 다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용문고 학생들 많이 예뻐하는 편이고요. 또 남학생이다 보니까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풀이 과정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옆에서 교정해주고 이러면 또 아이들이 잘 따라오기 때문에 용문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좀 애정이 깊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건 이제 제 책이고요. 이번에 진행했던 책이라서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그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별로 주중에 하나씩 문제집을 달리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클리닉을 하면 시작 전에 이제 조교쌤이 한 번씩 쫙 점검을 합니다. 여기까지 풀려있고 어디까지 되어 있다라는 걸 점검한 다음에 클리닉 시간이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지나고 나서 마무리 점검 한 번씩 더 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내용 같은 거 점검해주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번거로워도 와서 검사를 받고 그 3시간 동안 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을 공부했고 놓친 부분 뭘 받았는지 또 질문 내용까지 적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 수업할 때마다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올리니까 학생들이 오늘은 뭘 공부했구나, 어떤 걸 조교쌤한테 질문했고 아나쌤한테 뭘 요구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뭐 클리닉도 지금은 이제 사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질문 좀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3월 때 되면요 학생들이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해서 의무 클리닉 시간이 당연히 기본 2시간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직은 이제 좀 픽스가 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심지어 사회과학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학생들과 일정 조정을 해서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같은 경우 중간고사나 이럴 때 이제 제가 뭐 학생들 총 다른 과목도 같이 관리를 하는 편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학생들이랑 같이 저도 같이 공부하고 이제 학생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몇 가지 뭐 시상하면서 같이 재밌게 조금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가장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쨌든 용문고 기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출을 풀어보고 또 모의고사 학평 문제도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창문여고면 창문여고 단원별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몇 회차별로 나눠주면서 아이들이랑 이 학교에선 이날 요거 나왔고 니네 학교랑 요네 학교랑 좀 비슷하게 출제되었네 이런 유형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어쨌든 지금은 교과서가 확정이 되었지만 이제 다른 학교와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이런 내신 대비 교재를 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은 뭐냐면 학생들이 만약에 1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저는 1번 문제랑 비슷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가 손수 긁어가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오답노트는 학생들이 거의 다 하기 싫어하고 남학생은 정말 하기 싫어해서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 대신에 제가 방법을 하나 드리자면 문제집 하나 샀으면 또 한 권을 똑같이 더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프린트해서 주겠다고. 왜냐하면 특히나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처음에 풀고 틀린 문제만 새 책에 표시해라 라는 식으로 오답노트를 시키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막판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는 정말 마지막 최후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틀린 문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항을 긁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셀이나 마플 시너지에 나와 있는 유형서들을 긁어서 아이들한테 자료집으로 나눠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표를 보시면요.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 이제 비방 같은 경우에는 화토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 수업 통합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제 기억에는 용문고가 이번에 천재류 교과서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하고 개념 수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따른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용문고 통합 수업은 토요일 아침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같이 같은 레벨이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별도로 A랑 B랑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문고 학생들은 토요일날 같이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B반 레벨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유형서를 같이 보는 시간을 이제 화요일에 가지게 되는 거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을 다루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내신 대비하신다고 내신 고쟁이나 뭐 여러 가지 블랙 라벨이나 이제 시작하는데 전 이미 요거는 아이들이 이미 다 끝냈고요. 그래서 내신 고쟁이 3스텝 가장 어려운 부분과 함께 이제 학평 기출로 수능에 좀 더 가까운 강좌를 열고자 이렇게 교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든 지금 조금 심화반이 필요하든 모두 두 강좌로 다 연계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지도해서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